아버지 살려주세요. 병원 응급실에서 임신한 딸이 울부짖는 순간 장은철의 손이 딸의 병상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낮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냐? 옆에 서 있던 부하 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황금손이래요. 그쪽에서. 그러자 장세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다시 날 불러냈구만. 그 순간부터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려던 남자의 지독한 분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눈보라 속의 절망. 눈보라가 서울 외곽을 휘몰아치던 그 밤, 장은서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파출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임신복 위로 선명한 붉은 자국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은서가 간신히 내뱉은 말과 함께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김 형사가 급히 달려와 은서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김 형사가 은서의 팔과 얼굴을 살피며 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말해봐요.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 사람들한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김 형사가 손수건을 꺼내 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합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 해요. 김 형사가 응급처치용품을 가져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임신 중이시죠?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병원 가셔야 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배 위로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5달째예요. 아기는 괜찮겠죠? 은서가 배를 감싸며 울먹이자 김 형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도울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은서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조기 진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급요원이 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은서예요. 전화 너머로 장세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디야?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기태가 저를. 은서가 말끝을 흐리자 장세철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서울대 병원이요. 알았다. 지금 바로 간다. 누구도 믿지 말고 의료진만 따라라. 전화를 끄는 은서는 구급차 안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오고 있어. 한편 정육점을 정리하던 장세철은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장세철이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수야.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은서가 다쳤다. 서울대 병원으로 바로 와라. 광수의 목소리가 즉각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재만이도 데려갈까요? 그래. 둘 다 와라. 지금부터 1시도 늦으면 안 된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장세철은 의료진에게서 은서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조기 진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설명하자 장세철이 묻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은 안정됐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의사가 난처하게 말을 흐리자 장세철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세철이 은서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장은서의 손을 잡으며 장세철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왔다. 이제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태가 도박빚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말을 잇지 못하자 장세철은 그녀의 손등을 다정하게 눌렀습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 그때 광수와 재만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짐하듯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를 24시간 지켜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라. 광수가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형님.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황금손이라는 놈들이다. 재만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오태식 그 사람입니까? 그래. 장세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다. 그놈이 내 딸을 건드렸다. 광수와 재만은 잠시 서로 얼굴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저희가 바로 움직여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라. 10년이면 판도가 많이 바뀌었을 거다. 집으로 돌아온 장세철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금고를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불곰파 시절의 모든 연락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군. 장세철이 수첩을 펼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 봉인했던 과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광수가 장세철에게 보고했습니다. 형님, 황금손 지금 아주 큽니다.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자금 세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세철은 입술을 꾹 다물고 듣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치인이 붙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장은세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먹만 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구나. 재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기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세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놈은 나중이다. 먼저 오태식부터 정리한다. 그의 복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2 분노의 씨앗. 다음 날 아침 장세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서기태를 상대로 이혼과 폭행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장세철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사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 기록도 일부가 없어지고 목격자들도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장세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편 오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세철이라는 놈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오태식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재밌군. 10년 전에는 그렇게 무섭던 놈이 이제는 법에 의존하다니. 오태식이 다른 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기태를 데려와라. 그놈을 이용해서 장세철을 흔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하가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광수가 장세철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주변에 황금손 놈들이 나타났어요. 장세철이 전화를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몇 명이야? 3명 정도인데 은서 누나 병실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광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놈들이 움직이면 막아라. 장세철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세철은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병원 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광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야, 너희들. 장세철이 3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보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세철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야.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장세철이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병원 주차장에서 3시간째 서성이고 있어? 리더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장세철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황금손에서 왔지?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더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금손이 뭔지 모르겠네요. 장세철이 리더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태식이 보냈지? 리더가 장세철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당신이 누군데? 그 순간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장세철 씨세요? 오태식 회장님이 안부 전하라고 하던데요. 장세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장세철이다. 리더가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딸내미 뱃속의 애까지 잘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장세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장세철이 리더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리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손자까지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크크크. 장세철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고? 장세철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2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광수와 재만이 막았습니다. 형님. 광수가 외쳤지만 장세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세철이 리더의 얼굴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오태식한테 전해라. 내 딸과 손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리더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철이 리더를 놓았습니다. 3 남자는 비틀거리며 도망갔습니다. 광수가 장세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장세철이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소식은 곧 서울 암흑가에 퍼졌습니다. 불곰파의 장세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은 이 소식을 듣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장세철이 직접 나섰다고?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우리 애들이 병원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오태식이 웃었습니다.
재밌군.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겠네. 오태식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더 강하니까. 오태식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장세철의 식당을 감시해라. 그리고 조용히 방해 공작을 시작해. 어떤 방해 공작을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오태식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장세철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편 은서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장세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식의 돈주를 파악해라.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알아와. 알겠습니다, 형님.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장세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연락망을 다시 가동시켜라.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분노의 씨앗. 다음 날 아침 장세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서기태를 상대로 이혼과 폭행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장세철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사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 기록도 일부가 없어지고 목격자들도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장세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편 오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세철이라는 놈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오태식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재밌군. 10년 전에는 그렇게 무섭던 놈이 이제는 법에 의존하다니. 오태식이 다른 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기태를 데려와라. 그놈을 이용해서 장세철을 흔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하가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광수가 장세철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주변에 황금손 놈들이 나타났어요. 장세철이 전화를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몇 명이야? 3명 정도인데 은서 누나 병실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광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놈들이 움직이면 막아라. 장세철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세철은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병원 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광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야, 너희들. 장세철이 3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보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세철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야.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장세철이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병원 주차장에서 3시간째 서성이고 있어? 리더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장세철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황금손에서 왔지?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더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금손이 뭔지 모르겠네요. 장세철이 리더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태식이 보냈지? 리더가 장세철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당신이 누군데? 그 순간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혹시 장세철 씨세요? 오태식 회장님이 안부 전하라고 하던데요. 장세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장세철이다. 리더가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딸내미 뱃속의 애까지 잘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장세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장세철이 리더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리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손자까지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크크크. 장세철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고? 장세철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광수와 재만이 막았습니다. 형님, 광수가 외쳤지만 장세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세철이 리더의 얼굴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오태식한테 전해라. 내 딸과 손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리더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철이 리더를 놓았습니다. 세 남자는 비틀거리며 도망갔습니다. 광수가 장세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장세철이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소식은 곧 서울 암흑가에 퍼졌습니다. 불곰파의 장세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은 이 소식을 듣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장세철이 직접 나섰다고?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우리 애들이 병원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오태식이 웃었습니다. 재밌군.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겠네. 오태식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더 강하니까. 오태식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장세철의 식당을 감시해라. 그리고 조용히 방해 공작을 시작해. 어떤 방해 공작을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오태식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장세철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한편 은서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장세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식의 돈주를 파악해라.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알아와. 알겠습니다, 형님.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장세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연락망을 다시 가동시켜라.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0리전의 시작. 며칠 후 장세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병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태식의 도움 때문입니다. 10년 전 모든 것은 거래였습니다. 은서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으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은서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장세철은 은서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세철이 은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서가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장세철이 편지를 읽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태식이 심리전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서야, 이건... 장세철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은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세철이 은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은서야, 지금은 네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아버지와 그 사람 사이에 정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장세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태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은서가 말했지만 장세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태식? 장세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세철, 딸이 편지를 잘 받았나? 비열한 놈. 내 딸을 끌어들이지 마라. 장세철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오태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비열하다고? 난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뭘 원하는 거야? 장세철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오태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식당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 10년 전 우리가 나눈 약속 말이야. 오태식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제? 장세철이 물었습니다. 오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서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은서야, 이 일은 내가 끝내야 해. 장세철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 장세철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편지에 적힌 게 정말이에요? 장세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전부가 아니야. 은서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1시간 후 장세철은 오태식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태식이 가장 안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한우를 앞에 두고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군. 오태식이 장세철을 보며 웃었습니다. 장세철이 오태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빨리 얘기해라. 장세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태식이 고기를 한 점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 음식부터 시켜. 됐다. 뭘 원하는지 말해. 장세철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태식이 천천히 고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기억나? 당연히 기억한다. 장세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태식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암흑가에서 빼줬을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받으러 왔어. 오태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장세철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대가? 오태식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의 미래와 네가 가진 비밀 장부. 장세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원했던 건 단순한 은퇴가 아니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였지. 오태식이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친놈.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이미 건드렸는데? 오태식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드릴 거야.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말이지. 장세철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 요구가 뭐야? 오태식이 여전히 여유롭게 앉아있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내 딸의 위치를 알려주고 네가 숨겨둔 옛날 장부들을 내놓아. 그럼 내 딸과 손자를 안전하게 보내주지. 오태식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부터 하나씩 건드릴 거야. 장세철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젓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일주일 줄게. 오태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줘. 그때까지 내 옛날 부하들도 건드리지 않을게.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장세철. 이번에는 내가 더 강해졌다는 걸 명심해. 오태식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장세철은 홀로 남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장세철은 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수야, 비상이다. 모든 준비를 해라. 무슨 일입니까, 형님? 전면전이다. 장세철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평화가 끝나고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운명적인 재회. 절망에 빠진 장세철을 구원할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의 옛 수첩을 뒤지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승호 삼촌. 은서가 혼잣말을 하며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삼촌을 기억해냈습니다. 은서는 몰래 전화번호를 찾아 고승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승호 삼촌이세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이게 누구야? 고승호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승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은서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고승호는 말없이 들었고 마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 정말이에요? 은서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승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오후 고승호가 장세철의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장세철은 고승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은서한테서 연락받았어. 고승호가 장세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괜한 걱정이라고? 고승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오태식하고 맞서려고 하는 거 맞지?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승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럼 내 딸이 죽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장세철이 분노하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 고승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철아, 내가 도와줄게. 장세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고승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조건을 묻기 전에 고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너는 영원히 이 판을 떠나야 해. 그건 약속해. 은서와 손자를 위해서라도. 고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한다. 고승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자. 고승우는 경찰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태식을 무너뜨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물리적인 타격과 법적인 증거.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리적인 건 내가 하고 법적인 건 네가 맡아달라. 내 생각도 그래. 고승우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이 다음 주에 대규모 자금 회합을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디서? 장세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승우가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폐쇄된 무역센터. 거기서 불법 자금 세탁 회의를 해. 장세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겠군. 맞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경비가 삼엄할 테니까. 고승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고승우가 장세철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태식과 연결된 정치인들의 목록이야. 이것만 있으면 오태식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장세철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그건 묻지 마. 경찰 시절 인맥이 아직 살아있거든. 고승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광수가 정육점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광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태식 놈들이 식당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장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승우가 장세철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정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놈들이 먼저 건드렸으니까. 세철아, 감정에 휘둘리지 마. 계획대로 하자. 고승우가 진정시켰습니다. 장세철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광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장세철이 소개했습니다. 고승우야. 우리 편이다. 고승우가 광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 광수가 기뻐하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 믿으시는 분이면.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고승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의 회합은 3일 후야.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장세철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회합장 침투와 오태식 제압. 하지만 죽이면 안 돼. 고승우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옛날이 아니야. 은서를 생각해. 고승우의 말에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살려둘게. 재만이 늦게 도착해서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형님, 오태식의 경호 시스템 정보를 구했습니다. 재만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승우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허술하네.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어. 장세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하겠군. 고승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하자. 3일 후가 마지막 기회야. 장세철이 일어서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어. 고승우가 장세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드디어 장세철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동반자를 만나면서 가능해 보였습니다. 챕터 4운명 제외. 절망에 빠진 장세철을 구원할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의 옛 수첩을 뒤지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승호 삼촌. 은서가 혼잣말을 하며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삼촌을 기억해냈습니다. 은서는 몰래 전화번호를 찾아 고승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승호 삼촌이세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이게 누구야? 고승호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승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은서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고승호는 말없이 들었고 마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 정말이에요? 은서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승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오후 고승호가 장세철의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장세철은 고승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은서한테서 연락받았어. 고승호가 장세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괜한 걱정이라고? 고승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오태식하고 맞서려고 하는 거 맞지?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승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1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럼 내 딸이 죽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장세철이 분노하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 고승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철아, 내가 도와줄게. 장세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고승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조건을 묻기 전에 고승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너는 영원히 이 판을 떠나야 해. 그건 약속해. 은서와 손자를 위해서라도. 고승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한다. 고승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자. 고승호는 경찰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태식을 무너뜨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물리적인 타격과 법적인 증거.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리적인 건 내가 하고 법적인 건 네가 맡아달라. 내 생각도 그래. 고승호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이 다음 주에 대규모 자금 회합을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디서? 장세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승호가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폐쇄된 무역센터. 거기서 불법 자금 세탁 회의를 해. 장세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겠군. 맞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경비가 삼엄할 테니까. 고승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고승호가 장세철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태식과 연결된 정치인들의 목록이야. 이것만 있으면 오태식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장세철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그건 묻지 마. 경찰 시절 인맥이 아직 살아있거든. 고승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광수가 정육점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광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태식 놈들이 식당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장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승호가 장세철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정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놈들이 먼저 건드렸으니까. 세철아, 감정에 휘둘리지 마. 계획대로 하자. 고승호가 진정시켰습니다. 장세철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광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장세철이 소개했습니다. 고승호야. 우리 편이다. 고승호가 광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 광수가 기뻐하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 믿으시는 분이면.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고승호가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의 회합은 3일 후야.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장세철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회합장 침투와 오태식 제압. 하지만 죽이면 안 돼. 고승호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옛날이 아니야. 은서를 생각해. 고승호의 말에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살려둘게. 재만이 늦게 도착해서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형님, 오태식의 경호 시스템 정보를 구했습니다. 재만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승호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허술하네.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어. 장세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하겠군. 고승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하자. 3일 후가 마지막 기회야. 장세철이 일어서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어. 고승호가 장세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드디어 장세철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동반자를 만나면서 가능해 보였습니다. 챕터 5 최후의 결전. 작전 당일 아침 장세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다시 입는 검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장세철이 혼잣말을 하며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사용했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정육점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광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재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보죠. 고승호가 경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경찰관 같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고승호가 장세철에게 물었습니다.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 고승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회합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우리는 2시 30분에 도착해야 해. 장세철이 마지막으로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야, 아버지야. 아버지, 어디세요? 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세철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아버지, 조심하세요. 제발. 은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갈게. 전화를 끊은 장세철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네 사람이 폐쇄된 무역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저기 봐.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어. 광수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승우가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대로군.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경로로 들어가면 돼. 장세철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면 나는 직접 오태식을 찾는다. 너희들은 다른 놈들을 막아라.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세철 일행은 건물 뒤쪽 비상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고승우가 미리 확인해둔 경로였습니다. 1층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고 회합은 3층에서 열려 고승아가 속삭였습니다.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경비원 2명과 마주쳤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순식간에 경비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해. 장세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회의실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식의 목소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장세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 중에 실례합니다. 장세철의 등장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오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장세철을 바라봤습니다. 장세철? 어떻게 여기를? 약속 시간이 됐잖아. 장세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장세철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오태식의 경호원들이 장세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세철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장세철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차례대로 제압했습니다. 크어! 마지막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오태식과 장세철만 남았습니다. 10년 만이군, 장세철. 오태식이 여전히 여유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야. 오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장세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태식이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오태식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세철은 침착하게 피했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르다고 했지? 장세철이 오태식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크악! 오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세철이 오태식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내 딸과 손자를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장세철이 차갑게 말하며 오태식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오태식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죽여봐.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 네가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할 거다. 장세철이 오태식의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오태식의 비명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고승우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세철아. 고승우가 장세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세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났나?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고승우가 오태식을 지목하며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오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태식이 끌려가면서 장세철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장세철. 너에게는 끝이야. 장세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장세철은 광수와 재만을 만났습니다. 형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광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하게 살자. 재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고승우가 장세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약속 잊지 않았지?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정말 손을 씻을 거야. 그럼 이제 은서한테 가자. 고승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의 긴 복수극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 예상치 못한 위기. 오태식이 체포되고 며칠이 지난 후 은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은서가 거실에서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 아파. 은서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닌데.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저 임신부인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119 상황실 직원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서가 간신히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너무 아파서 전화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광수가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나, 은서 누나. 광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서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광수가 급히 거실로 들어가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서는 얼굴이 창백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광수가 은서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은서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수, 아기가. 광수가 즉시 재만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만아, 당장 와라. 은서 누나가 쓰러졌어. 뭐, 지금 간다. 재만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은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은서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해요. 의사가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광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험한가요?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광수가 즉시 장세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장세철이 정육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서 누나가 조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수술해야 한대요. 광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장세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입니다. 장세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오태식은 면회온 신복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세철의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네, 조기 진통으로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신복이 대답했습니다. 오태식의 눈에 악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리반을 보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오태식이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복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발적인 사고로 만들면 돼. 오태식의 말에 신복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이 떠난 후 오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세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 딸도 똑같이 당해봐라. 병원에 도착한 장세철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광수가 장세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세철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오태식을 완전히 끝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장세철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재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조기 진통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때 고승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철아, 은서는 어떻게 됐어? 고승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세철이 수술실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고승우가 장세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서는 강한 아이니까. 그때 고승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고 형사입니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태식이 구치소에서 외부와 접촉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고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처리반을 보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 은서 씨를 노릴 것 같습니다. 고승우가 장세철을 바라봤습니다. 장세철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경비를 강화해 주세요. 고승우가 전화를 끊고 장세철에게 말했습니다. 세철아, 오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 장세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미친놈이 감옥에서도. 진정해. 우리가 막을 거야. 고승우가 장세철을 달랬습니다. 광수, 재만, 은서 병실 앞을 지켜라. 장세철이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병원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채 병원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시작됐군. 장세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처리반이 드디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챕터 7 마지막 대결. 정전과 함께 병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식의 처리반 3명이 병원 로비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은서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수야, 재만아. 장세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고승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세철아, 계단으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는 멈췄어.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딸과 손자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3층 은서의 병실 앞에서는 광수와 재만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두 사람도 당황했습니다. 재만아, 뭔가 이상해. 광수가 복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재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무 조용해. 그때 복도 끝에서 3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리반이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광수가 외쳤습니다. 처리반 리더가 대답 대신 칼을 꺼냈습니다. 은서라는 년 어디 있어? 리더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광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못 간다. 그래. 그럼 너희부터 정리하고 가지 뭐. 리더가 신호를 보내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광수와 재만이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둘 다 장세철에게 배운 실력이 있었습니다. 크악! 처리반 중 한 명이 제만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리더와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리더가 광수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광수가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수! 제만이 외치며 리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은서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으악! 아파요. 은서의 비명이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광수가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절대로 지나가지 못해. 광수가 상처를 입은 팔로도 계속 막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던 장세철이 복도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저기다. 장세철이 고승우와 함께 뛰어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한 장세철은 광수와 제만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려고. 장세철이 처리반 리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리더가 칼을 휘둘렀지만 장세철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르다고 했지? 장세철이 리더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세철이 리더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라. 장세철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처리반들도 제만과 고승우가 제압했습니다. 형님, 은서 누나가. 광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침대에서 출산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장세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간호사가 장세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의사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장세철이 은서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버지, 무서워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의사가 도착해서 응급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힘주세요. 의사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가 장세철의 손을 꽉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으악! 은서의 마지막 힘찬 외침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서야, 수고했다. 은서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겼죠? 그래, 완전히 이겼어. 장세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고승우가 처리반들을 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세철아. 고승우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네가 없었다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고승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수와 제만도 상처를 치료받고 병실로 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말씀 마세요. 가족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광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장세철이 손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랄 거야.
창밖으로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2년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평화 정육식당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장세철이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문을 연 식당이었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서 은서가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온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진우야. 할아버지가 나오신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장세철이 나왔습니다.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장세철이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서야. 진우야. 장세철이 손자를 처음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장세철에게 팔을 벌렸습니다. 장세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진우 이렇게 컸구나. 은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그래,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자. 장세철이 딸과 손자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세철은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광수 아저씨와 재만 아저씨가 식당을 잘 지켜줬어요. 은서가 설명했습니다.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야. 식당에 도착하자 광수와 재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세철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광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재만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장세철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식당 잘 지켜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했습니다. 광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간 장세철은 벽에 걸린 액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폭력은 죄악이며 가족은 영원한 방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장세철이 액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걸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해서요. 장세철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은서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장세철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평화만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진우가 고기를 달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장세철이 부드러운 고기를 잘라서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진우 맛있지? 맛있어.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가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승우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세철아, 어떻게 지내? 고승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세철이 커피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오태식은 어떻게 됐어? 장세철이 물었습니다. 고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무기징역 받고 복역 중이야. 다신 나올 수 없을 거야. 장세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군. 그래, 완전히 끝났어. 고승우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장세철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녁 시간 은서가 진우와 함께 식당에 와서 장세철을 도왔습니다. 진우는 손님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식당의 작은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리사.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진우를 귀여워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장세철이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세철은 홀로 주방에서 내일 쓸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고기를 써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장세철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가 진우를 재우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늦게까지 뭐 하세요? 내일 쓸 고기 준비하고 있었어. 장세철이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장세철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우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부녀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진우가 잠에서 깨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진우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장세철이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진우 잠은 안 자고 뭐해?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 진우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장세철이 진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저 별들 보여? 응, 예뻐. 진우가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우를 저 별들만큼 사랑한다. 장세철이 속삭였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 이 순간 장세철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폭력과 분노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평화 정육식당의 간판 아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별을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장세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장세철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형기의 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마저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몸으로 배운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칼을 잡고 가족을 위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정육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자 진우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은서의 든든한 응원은 장세철이 잃어버린 세월만큼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손자를 안은 채 느꼈던 평화는 누구보다도 그가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세철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